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를 기다렸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서 그를 생각했어요. 사랑은 단순한 젊음의 열기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 손끝과 손끝이 천천히 맞닿는 순간의 떨림이 진짜예요.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도 사랑 앞에선 여전히 아이가 되나 봐요. 중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나이 차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도 중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전부터 잔잔하던 비가 오후엔 굵어졌어요. 빗소리보다 먼저 들린 건 젖은 우산을 든 발자국 소리였어요. 마당 끝 대문 앞 한 남자가 멈춰섰죠. 이웃집 손자 태윤이었습니다. 깔끔한 캐주얼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왔어요. 서희 이모, 할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오래 계셔야 한대요.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보다 조금 더 떨렸어요. 서희는 우산을 살짝 들어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비쳤어요. 그래, 큰일이네. 혼자 지내려면 힘들겠다. 며칠만요. 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며 빨래줄이 흔들렸습니다. 흰 셔츠 하나가 펄럭이며 두 사람 사이로 날아왔죠. 젖은 셔츠가 태윤의 얼굴을 스치고 서희의 손끝이 그 천을 붙잡았습니다. 그 짧은 스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 걸까? 서희는 셔츠를 털어 마당과 대야에 걸치며 태연한 척했어요. 그럼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그곳을 써요. 밥은 각자 챙기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모, 고맙긴 비 맞지 말고 들어와요. 낡은 처마 밑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랜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장독대 쪽에서 흙냄새가 올라오고 벽식의 초침이 느릿하게 돌았죠. 서희는 방 문을 열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방이 좋아요. 창문 밖으로 마당이 보여요. 괜찮네요. 그리고 뭔가 포근해요. 그의 말에 서희는 잠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해. 그동안은 누가 집안을 드나드는 것조차 낯설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외롭지 않았어요. 태윤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 한쪽에 앉았어요. 전기 주전자가 부르르 울리며 끓는 소리를 냈고 서희는 컵 2개를 꺼내 따뜻한 유자차를 따랐습니다. 이거라도 마셔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잔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모 차 향기가 참 좋네요. 그 말에 서희는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자향이 코끝을 맴돌고 빗소리가 천천히 잦아들고 있었죠. 그 눈빛이 내 안으로 스며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었어요. 서희는 스스로 놀랐어요. 이 젊은 남자의 눈빛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그저 동네 이웃의 손자일 뿐인데 마음 어딘가에 묘한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방불을 끄려던 서희는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봤어요. 빨래줄 아래에 태윤의 젖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의 그림자가 내 방까지 들어온 듯 했어요. 눈동자에는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그보다 더 따뜻하고 조금은 위험한 감정이야. 빗소리가 멎은 새벽 서희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어요. 마당에는 별빛이 흩어져 있었고 빨래줄에 걸린 수건들이 이제야 마른 듯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창문 너머에서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태윤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리듬이었어요. 잔잔하고 고요했지만
왠지 서희의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드는 소리였어요. 그때 알 수 있었지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유자향과 함께 아직 다 식지 않은 차의 따스함이 방 안을 채웠어요. 서희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젠 이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이슬 젖은 바람 사이로 낯선 숨결 하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태우는 아침마다 마당 한쪽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햇살이 어깨에 부딪혀 반짝였죠. 서희는 부엌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슬쩍 보곤 했습니다. 커피포트가 틱하고 소리를 내면 그제야 시선을 거두었어요. 괜히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설레었어요. 내 안에서 서서히 번지는 뜨거움.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에요. 오래 묵은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빨래줄엔 새로 세탁한 흰 시트가 바람에 펄럭이고 장독대 위엔 작은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사람 같았어요. 서로를 부르듯 지저귀는 소리가 마당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이모, 수건은 여기 넣을까요? 태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서희는 놀라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죠. 거기 그늘진 쪽 말고 햇살 드는 쪽에요. 그의 손끝이 수건을 집어 올리고 물방울이 흩어졌어요. 빛을 받은 물방울들이 잠시 하늘로 날아올라 무지개처럼 반짝였죠. 그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 씨, 요새 집이 북적하네. 젊은 남자 목소리가 자꾸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옆집의 문 여사였어요. 늘 동네 일에 밝고 소문을 잘 아는 분이었죠. 서희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웃집 손자가 잠깐 지내요. 할머니 입원하셨다네요. 문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 한 명 있으면 집이 살아나지요. 근데 조심은 해야 해요. 동네 사람들이 입이 빠르잖아요. 그 말에 서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이 동네는 바람보다 말이 더 빨라요. 오전이 가고 태유는 나무 마루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재였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람이 스르륵 종이 냄새를 데리고 들어왔죠. 서희는 그 뒤에서 묵묵히 고추장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한다니 성실한 아이네. 하지만 그 생각 속 어딘가에 작은 미묘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존경도 연민도 아닌 조금은 부드럽고 위험한 감정이었죠. 하루를 돌아보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내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듯 그의 흔적이 남아요. 점심 무렵 우체부 아저씨가 골목 끝에서 벨을 눌렀어요. 서희 씨 등기 왔어요. 비닐에 쌓인 편지 봉투 하나.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온 안내문이었죠. 서희는 순간 멈칫했어요. 봉투 위의 활자들이 오래된 기억을 깨웠습니다. 빨래줄 사이로 바람이 불고 그때처럼 수건이 흩날렸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도 그렇게 수건이 바람에 젖어 있었거든요. 이모, 괜찮아요? 태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 좀 났어요. 그는 말없이 물컵을 내밀었어요. 물 좀 드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순간 그 손끝이 내 손을 스치자 갑자기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어요. 모든 것이 내 몸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손을 스치자
숨겨둔 욕망이 천천히 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해질 무렵 마당은 붉은 노을에 잠겼어요. 빨래줄 위에 걸린 셔츠들이 금빛으로 물들었죠. 서희는 저녁 반찬을 차리다 말고 창문을 열었어요. 태윤이 마루 끝에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낯선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이 노래 누가 불러요? 직접 만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요. 그래요? 참 고운 소리네요. 서희의 말에 그는 잠시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모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힘나네요.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마당을 덮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하얀 수건들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났죠.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왔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였는데 왜 이렇게 따뜻할까? 그날 밤 서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담장 밖에서 개 짖는 소리, 멀리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젊은 숨소리.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외로움의 소리가 아니야.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거야. 커튼을 살짝 걷자 빨래줄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 아래에서 태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뭔가를 쓰고 있었죠. 아마도 일기일 거예요. 서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래줄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구나. 아침 공기가 맑았어요. 밤새 말라버린 빨래가 햇살에 반짝였고 장독대 옆 감나무 가지에서는 새 두 마리가 쫑긋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서희는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 밥을 안쳤어요. 쌀 씻는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두 손으로 몇 번이고 흔들며 헹구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태윤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이모,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제 습관이 됐죠. 새벽엔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럼 제가 밥 해볼게요. 됐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 밥 해주는 거 어색하잖아요. 괜찮아요. 군대에서 밥은 많이 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팔을 걷어붙이고 주걱을 잡았어요. 서희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은 부엌 안에서 남자의 어깨가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거든요. 칙 끓는 소리와 함께 유자향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얼마 후 태윤은 된장국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렸습니다. 냄새가 퍼지자 서희는 무심결에 말했다가 스스로 놀랐어요. 냄새가 참 좋네요. 누군가랑 같이 밥 냄새를 맡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태윤은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부엌의 조명 아래서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 눈빛이 내 안으로 스며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었어요. 잠시 후 밖에서는 문 여사가 담장 너머로 고추 말리는 비닐이 바스락거렸어요. 서희 씨, 오늘은 밥 냄새가 참 좋네. 누가 왔나 했더니 젊은 총각이 도와주나 봐. 그 말에 서희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잠깐만. 문 여사는 웃으며 말했죠. 에이, 그렇게만 보기엔 분위기가 좀 다정하던데요? 그 말이 마치 장난처럼 흘러갔지만 서희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사람들의 눈은 늘 빠르죠. 내가 아무리 숨겨도 마음은 들켜버리나 봐요. 식탁 위엔 따끈한 밥과 된장국, 계란말이가 올랐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며 반찬 위에 떨어졌죠. 태윤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이모, 같이 먹어요. 서희는 조심스레 마주 앉았어요. 그래요. 이젠 혼자 밥 먹는 건 지겹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맴돌았죠. 그 사이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모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5해쯤 됐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그냥 조용한 게 편해요. 그녀의 말끝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아보면요. 묻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묻지 않는 게 더 외로운 거죠. 그 말에 태윤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 반사된 햇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참 따뜻하구나.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었을 뿐인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나란히 그릇을 씻었어요. 서희는 물을 헹구며 느꼈습니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물이 마치 누군가의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빨래줄 위엔 하얀 셔츠가 나부끼고 그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이모는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손이 알아서 해요. 그게 진짜 실력이죠.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요? 그건 살아봐야 알죠. 밥도 마음처럼 익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말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당에 바람이 불었고 빨래줄이 살짝 흔들리며 수건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부엌 창으로 붉은 빛이 들어왔어요. 서희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죠. 태윤 씨, 오늘 저녁엔 김치 좀 부쳐요. 비 예보가 있대요. 비 오는 날엔 그런 게 먹고 싶잖아요. 좋아요. 같이 붙여요. 서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빨래줄 아래에서 흔들리는 셔츠, 그 아래 서 있는 두 그림자가 문득 부부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이건 시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감정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비가 오려나 봐요. 그 소리에 서희는 잔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오늘 밤 냄새 참 좋았네요. 저녁부터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엔 마당에 먼지를 적시던 가벼운 빗방울이 곧 굵어진 빗줄기로 변해 처마 끝을 두드렸어요. 빨래줄 아래 걸린 수건들이 물기를 머금은 채 축 처져 있었고 담장 옆 장독대 뚜껑 위로도 작은 파문이 번졌습니다. 서희는 마루 끝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쥔 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차양은 식어가고 창문 밖으론 초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이 덜컥 열리며 젖은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새질 줄은 몰랐어요. 태윤이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웃었어요. 후드티 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이고, 감기 걸리겠네. 거기 수건 좀 써요. 서희가 수건을 건네자 태윤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도 밖에 잠깐 나갔었죠? 빨래 건느라요. 다 젖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희의 손끝에서 수건을 받아들고 천천히 머리를 닦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빗소리와 수건의 마찰음만 들렸어요. 그 사이로 한순간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내 안으로 스며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었어요. 단지 가만히 그 안으로 스며드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모는 태윤이 잠시 말을 고르고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어릴 때 이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이모가 차려주는 간식 냄새가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그냥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군대 있을 때요. 밤마다 제대하고 나가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을까? 그런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때 문득 이모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이모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편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순간 멎은 듯 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 눈빛이, 목소리가 너무 진심이야. 태윤 씨, 그건 그냥 정 같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봤으니까.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끝이 떨렸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다르게 보여요. 밥 짓는 냄새 맡을 때, 웃을 때, 빨래줄 아래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릴 때, 그게 그냥 평범한 장면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말끝이 사라질 무렵 전등이 깜빡이더니 집안이 갑자기 어둠에 잠겼습니다. 번개와 함께 정전이었죠. 서희가 놀라 작은 초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동자 속에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태윤아, 그녀는 초를 감싸 쥔 손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칠 수도 있는 감정이야.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냥 옆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같던 내가 이모 옆에 있으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서희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창문 위로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공기 속엔 젖은 흙냄새와 향초의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왔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단어로 부르기엔 아직 이르지만 확실히 나를 흔드는 감정이에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서희는 손으로 불꽃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이모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태윤은 잠시 숨을 고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서희 씨, 그 한마디가 이름처럼 봄비보다 더 깊게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밤이 늦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서희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빨래줄 위엔 젖은 셔츠가 여전히 늘어져 있었고 물방울이 끝자락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오늘 이 비가 마음을 다 적셔버린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게. 그녀는 손바닥 위에서 식어버린 촛농을 굳힌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밤새 멎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처마 끝을 두드리며 길게 이어졌고 창문 위를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어둠 속에선 초 한 자루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죠. 서희는 촛불 앞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전 태윤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모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그 한마디가 귓가에 남아 자꾸 되뇌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아니, 서희 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죠. 그는 여전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촛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눈가의 물기를 반짝이게 했어요. 괜찮아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서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돌렸습니다. 전 그냥 아직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마루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서희 씨, 그가 손을 뻗어 촛불 옆에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어요. 순간 전류처럼 미세한 열이 퍼졌습니다. 그 짧은 스침이 전부였는데 서희의 심장이
단번에 요동쳤습니다.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왔어요.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떨림이에요. 바깥에서는 천둥이 다시 울렸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떨렸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데 왜 이모는 멀리 있는 사람 같을까요? 그 말에 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촛불 너머에서 맞닿았어요.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아련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에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 눈빛이 내 안으로 스며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었어요. 서인은 손끝으로 그 눈빛을 따라가다 그만 자신이 한 발 다가선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의 거리, 촛불이 꺼지고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어요. 아주 천천히. 그는 입김으로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전달했어요. 어쩌면 이건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죠? 그의 숨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했어요. 살레음과 젖은 머리카락의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이마가 스쳤습니다. 비냄새와 향초 그리고 젖은 천의 냄새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서인은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손끝이 촛대에 닿으며 툭 하고 떨어졌고 작은 불씨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태우는 잠시 멈춰섰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의 말엔 후회보다 안타까움이 더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 안에서 서서히 번지는 뜨거움.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구나. 오래 묵은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이구나. 사실 그보다 내가 더 원하고 있었지만 마음을 숨길 수밖엔 없었어요. 서인은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며 조용히 새벽의 공기가 밀려왔어요. 커튼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려고 해도 왜 마음은 그를 향해 가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태우는 문가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촛농의 냄새와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뿐이었어요. 새벽녘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마당의 흙냄새가 더 짙어졌고 빨래줄에 걸린 셔츠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서인은 창문을 열고 그 셔츠를 바라봤어요. 오늘 밤의 공기엔 무언가 섞여 있네요. 두려움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다 식지 않은 온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거리를 두어야 해.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미 그를 잃은 듯 아파왔습니다. 며칠째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멎은 지 오래인데 하늘은 여전히 탁한 회색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빨래줄에 걸린 셔츠들은 이미 다 말랐지만 서희의 마음은 마치 젖은 천처럼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침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그저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태우는 말이 줄었고 서희는 괜히 그릇을 오래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길게 늘어질수록 그 사이의 침묵도 더 깊어졌어요. 그날 오전 서희는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예금 통장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직원 아가씨의 작은 수군거림이 귓가를 간지렸어요. 서희 씨, 요즘 집에 젊은 분 같이 사신다면서요? 손자라고? 서희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죠. 이웃집 손자예요. 잠깐 지내는 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에서 문 여사를 만났어요. 서희 씨 요새 얼굴이 밝네. 좋은 일 있나 봐?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날이 풀려서 그래요. 그래도 조심해요. 동네 사람들 눈은 매섭잖아요. 아무리 손자라 해도 젊은 남자랑 같이 있으면 말이 오가요. 문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와 마당을 쓸던 서희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흘러왔어요. 그 집 말이야, 젊은 남자가 왔다더라. 아니, 손자라면서 둘이 밥도 같이 먹고 저녁마다 불빛이 켜져 있대. 요즘 세상에 별일 다 있지. 낯익은 이웃들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들킬까봐 두려운 걸까? 그날 저녁 태우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모, 저녁거리 사왔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서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윤 씨, 오늘은 그냥 쉬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요즘 이모가 나 피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서희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말이 좀 돌더라고요. 태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문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도망칠 거예요. 또 혼자 남을 거예요. 그 말에 서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도망치고 싶은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일지도 몰라요. 태윤 씨, 네,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나도 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는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대신 도망치지만 말아요. 그날 밤 서희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빨래줄엔 낮에 널어둔 흰 수건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시선은 날카롭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약한 걸까? 새벽녘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젠 누군가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무섭네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서서히 색을 잃기 시작했어요. 빨래줄엔 더 이상 셔츠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일부러 아무것도 널지 않았어요. 그 흔들림조차 마음을 흔드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하늘은 유난히 낮았어요. 잔잔한 바람 속에 먼지가 돌았고 부엌에서는 찬물에 담가둔 접시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죠. 태우는 마루에 앉아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눈은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틈 사이로 드나드는 바람만 따라다녔어요. 그때 서희가 부엌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태윤 씨, 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그럼 나는요? 이제 어디에 서야 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심지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만이요. 이젠 서로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여기까지만 해요. 이모, 서희 씨라고 불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두 손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저 나 때문에 태윤 씨 인생이 흔들리는 게 싫어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리는데 괜찮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 말에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게 보여요? 감정이 장난 같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왜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왜 나를 밀어내요? 서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루 끝으로 다가가 빗방울 맺힌 대야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윤 씨, 인생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난 그 시기를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태윤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나무 마루 위로 떨어지며 작은 얼룩을 남겼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빠질 것 같아 참았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서희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 발걸음이 이상하게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태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희 씨,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바람이 살짝 들이쳤어요. 빨래줄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거기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불을 끄고 잠들었지만 서희의 방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남편의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어느 여름날의 마당. 그 안에서 느릿하게 살아나는 기억들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 따뜻한 손끝도 모든 게 사라졌는데 왜 이렇게 선명할까? 그녀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마을길엔 낙엽이 눅눅하게 깔려 있었어요. 서희는 천천히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태윤이 사다 준 머그컵 1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도 나한테도 이젠 조용함이 어울리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창문 사이로 부는 바람이 커튼을 스쳤어요. 현관 앞에는 태윤이 두고 간 운동화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채로 굳어 있었죠. 서희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더 흔들릴 테니까. 버스 시간은 오후 3시. 짐을 들고 대문을 나설 때 하늘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우산을 펼쳤지만 바람이 자꾸 우산살을 뒤집었어요. 마을 어귀로 향하는 골목길, 돌담 사이의 잡초가 빗물에 젖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노인 2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희를 보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딜 가나? 그냥 잠시요. 서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이젠 그 아이도 이 집도 모두 내 지난날로 남겠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빨래줄 아래에 남겨둔 하얀 셔츠 하나가 어디선가 날아와 길가의 풀숲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태윤이 늘 입던 셔츠였습니다. 비에 젖어 흙투성이가 된 천이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서희는 멈춰 섰습니다. 그 셔츠를 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젖은 천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냄새 속엔 그날 밤의 떨림이 남아 있었죠.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가 나를 보던 그 밤의 촛불, 그 떨리던 손끝과 목소리까지. 버스가 도착했지만 서희는 타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외쳤어요. 아줌마, 안 타요? 죄송해요. 다음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밑에 빗물이 신발을 적셨고 빗방울이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미련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았다는 걸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길가의 국화꽃들이 젖은 채 고개를 들어 있었고 그 사이로 가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빨래줄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대야 위로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 비친 하늘이 흐릿했어요. 서희는 마루 끝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태윤이 쓰던 노트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모의 마당엔 늘 봄이 남아있기를. 그 한 줄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녀는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고 빨래줄 아래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며 젖은 셔츠가 흔들렸어요. 그 아래서 손끝으로 빗방울을 받았습니다. 태윤 씨.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퍼져나가 빗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고 빨래줄 아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마음의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아왔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빗방울이 멈추자 구름 사이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셔츠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서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걸. 가을은 금세 깊어졌습니다. 감잎은 붉게 물들었고 아침 공기는 서늘해졌어요. 서희의 집 마당엔 바람이 스며들고 빨래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죠.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졌어요. 식탁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반찬이 식은 채 놓여 있고 그릇 위로 김이 피어오르다 금세 사라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 옆자리가 허전했습니다. 그때 그 손을 놓지 말걸. 사람들의 시선쯤은 조금만 더 견뎠어도 됐는데 밤이면 서희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어요. 빨래줄 아래엔 젖은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빈자리 같았어요. 이웃 문 여사는 여전히 말을 걸었습니다. 서희 씨, 요즘은 그 총각 안 보이네? 서울 갔다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사람은 다 떠나지. 그래도 서희 씨는 조용해서 좋아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마른 잎처럼 바스라졌습니다. 문 여사가 돌아간 뒤 서희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손끝을 바라봤어요. 그 손이 한때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방 안은 더 서늘해졌어요. 라디오에서 흐르는 오래된 한 곡이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단풍이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 가사에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추억이 되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속삭이다 가만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도시의 밤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 안, 태유는 여자 한 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표정이 좀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그냥 일만 하고 지내요. 그의 대답은 짧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머리카락, 비슷한 향수를 스치는 여자의 뒷모습이 지나가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희. 그 이름이 아직도 가슴 안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여자의 물음에 그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오래된 기억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웃음은 어색했고 그녀는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그 기억 아직도 잊지 못했구나. 그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 향 속에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조금은 쓸쓸한 냄새. 그건 서희의 부엌에서 나던 된장국 냄새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가로등이 빗방울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손을 쥐었는데 그 안엔 아직도 그녀가 선물해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리본 조각 하나. 그 손끝의 온기, 그 웃음소리, 왜 아직도 잊히지 않을까?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오래된 사진첩. 그 안엔 봄날의 마당, 빨래줄 아래 서 있던 서희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픈 걸까? 서희는 그 시각 부엌 창가에 걸어둔 수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 수건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 천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누군가의 손 같았어요. 태윤 씨 잘 지내요? 정말 잊었나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고 그 안에서 희미한 달빛이 번졌습니다. 빨래줄 아래엔 여전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만은 아직 겹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남해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낮은 파도 소리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태유는 낡은 버스를 타고 마을 어귀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여행 가방 하나, 어깨엔 묵직한 마음 하나. 이젠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간다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더 힘들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펜션 앞에 섰습니다. 하얀 외벽이 바닷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나무 데크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자 그는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죠. 젊은 사람이면 됐어요.
이 집은 비워두면 금방 망가져요. 살면서 관리만 잘해줘요. 조건은 그거 하나요. 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바닷가의 고요함, 그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묘하게 서희의 집 마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빨래줄 아래 바람이 스치던 그 정경처럼 이곳에도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죠. 며칠 뒤 그는 마을을 둘러보며 생활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고 낡은 펜션 방안을 청소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래되어 멈춰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시간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잉크 냄새가 번지는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희 씨께 그동안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남해에서도 어디를 가도 마음은 늘 그 집 마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희 씨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시선, 이제 제가 막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남해의 바닷가 마을이에요. 작은 펜션이 하나 있는데 운영자는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이곳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특별하지 않아요. 살면서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서희 씨와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바다가 매일 달라요. 새벽엔 은빛이고 낮엔 코발트색이에요.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모릅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수군대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이곳에 와주세요. 제가 미리 방 하나를 따뜻하게 비워둘게요. 이건 충동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돌아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고 잊어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결국 알게 됐습니다. 서희 씨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남은 생은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서희 씨 사랑합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바다 쪽 길로 오세요. 펜션 이름은 해안의 집이에요. 기다릴게요. 태윤. 손끝에서 문장의 끝을 지나칠 때마다 숨겨둔 감정이 천천히 깨어났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펜 끝에 남은 잉크 냄새가 손끝에 스며들었어요.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걸었어요. 이 편지가 닿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내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천천히 해안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엔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셔츠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냄새 속엔 여전히 비누 향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돌아갈 시간이에요. 멀리 석양 속으로 기러기 한 무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하늘 아래 바다는 잔잔했고 그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체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서희 씨 편지 왔어요. 봉투 위엔 낯익은 글씨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태윤.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편지의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오래된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천천히 봉투의 끝을 찢었습니다. 편지는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희는 글자를 하나씩 더듬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해의 바닷가 마을이에요. 운영자는 떠나 있고 살면서 관리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바다가 매일 달라요.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그 문장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문장 끝마다 묻어나는 숨결. 서희 씨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시계는 멈춰 있었고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길게 기울고 있었어요. 빨래줄에 걸린 수건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이번엔 그가 못 떠나게 꼭 붙잡을 거야. 서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편지지를 꺼내고 조용히 펜을 들었어요. 심장이 고요히 두근거렸습니다. 태윤 씨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이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누군가 내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번에는 기다려주세요. 이곳을 천천히 정리하고 당신에게 갈게요. 그곳 바다는 어떤가요? 바람이 세진 않나요? 당신이 말하던 그 해안의 집, 그곳에서 우리 둘이 다시 밥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만 욕심을 내도 될까요? 당신 곁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열고 싶어요. 흙을 빚고 손끝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의 시간을 굽고 싶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갈게요. 서희. 편지를 다 쓰고 나자 서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 온기가 번졌어요. 가슴 한가운데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흰 블라우스 한 벌, 남편이 남겨둔 목걸이, 그리고 태윤이 선물해준 머그컵. 이젠 정말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요. 창문을 열자 늦가을의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빨래줄이 흔들리고 그 아래에서 낙엽 몇 장이 빙글 돌며 떨어졌어요. 서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낙엽처럼 자신의 오래된 외로움도 바람에 흩어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서랍 속 봉투를 꺼내 우체국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남해군 해안길 17 해안의 집. 주소를 또박또박 적고 우체국 스탬프를 눌렀습니다. 기다려요, 태윤 씨.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빨래줄 아래 흔들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불안보다 설렘이 더 컸고 후회보다 희망이 더 진하게 번졌습니다. 이젠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빨래줄 위의 수건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서희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남해의 봄은 서울보다 한 걸음 빨랐습니다. 바닷가에는 매화가 피어 있었고 바람에는 소금기 어린 향이 섞여 있었어요. 태윤은 펜션 옆 빈 창고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낡은 벽을 칠하고 가마를 들여놓고 작은 흙 작업대를 만들었죠. 그는 서희의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작은 도예 공방을 열고 싶어요. 그 문장 한 줄이 그의 하루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는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그녀가 와서 머물 자리, 그 손이 닿을 작업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버스 정류장에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 햇살에 비친 머리카락.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 끝에 태윤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마침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보고 싶었어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시간과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로의 가슴이 닿는 순간 마치 오래 굳어있던 흙이 물을 만나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내려앉고 펜션역 공방의 불이 처음으로 켜졌습니다. 서희는 앞치마를 메고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흙을 나르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 흙은 불에 들어가야 진짜 그릇이 된대요. 불을 견뎌야 하는 거군요. 그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흙이 물레 위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손끝으로 닿은 온기와 리듬, 그 안에서 둘의 숨결이 섞여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마 안의 불이 밝아졌습니다. 불빛이 서로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두 사람이 한 비단에서 녹아드는 듯 했어요. 창문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그 소리마저도 부드러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공방의 첫 도자기가 완성되던 날, 태우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꺼냈습니다. 햇살이 그 표면을 감쌌고 서희는 손끝으로 그 윤기를 쓸어내렸어요. 예쁘네요. 이건 우리 거예요.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도자기 밑바닥에 손끝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서희 앤드 태운 봄.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 언덕 위의 작은 성당을 찾았습니다.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성당 안엔 그들뿐이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젠 어디에도 숨지 않아요. 나도요. 이젠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언약식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그 순간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붉고 푸른 빛이 들어와 두 사람의 손 위로 번졌습니다. 빛은 흙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성당을 나설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희의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태우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겼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래 참아온 그리움과 안도,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내리자 공방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잔잔하게 타올랐고 그 안에서 도자기가 천천히 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서희는 고개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완성됐네요. 우리도, 그릇도. 태우는 그녀의 손을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불을 견뎌야 진짜 모양이 나오다면서요. 우린 그 불을 다 견뎠어요. 그 말에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섞여 가마 안의 불빛과 함께 천천히 하나의 온기로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하얀 달빛이 공방의 지붕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새 삶을 축복하듯 밤하늘 속에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펜션의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달빛이 침대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창틀 위 유리잔엔 체리빛 와인이 아주 조금 남아 흔들리고 있었죠. 서희는 욕실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목을 감싼 얇은 가운은 천이 아닌 바람처럼 가벼웠고 젖은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어깨를 타고 천천히 흘렀어요. 태우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러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바라보고 지켜보고 참아왔던 마음이 이제는 더는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희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의 앞에 서서 가만히 손을 올렸고 그가 그녀의 손끝을 받아쥐는 순간 서희는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요. 불이 꺼진 방 안 창밖 노을빛 잔상이 가라앉은 뒤에도 달빛은 여전히 흘렀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가 되었어요. 천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의 입술이 서희의 이마를, 눈꺼풀을, 광대를 지나 목덜미에 닿았을 때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삼켰어요. 오래 참고 오래 비워냈던 자리였기에 그 따뜻한 입맞춤 하나에도 가슴 안쪽이 조용히 젖어 들어갔어요.
몸이 먼저 떨렸고 그 떨림 위에 숨결과 숨결이 겹쳤어요. 괜찮아요. 정말 서희는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분명했어요. 당신이면 괜찮아요. 손끝이 스치는 길마다 마치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허리에 얹힌 그의 손, 허공에서 길을 찾듯 내려온 숨결, 귀 밑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서희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조용히 열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눈을 감은 채 태윤의 품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그 말은 작은 물결처럼 퍼졌고 그날 밤 달빛이 우리 위에 내렸어요. 욕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하나로 이어지던 순간 우린 비로소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해의 바닷바람이 새벽 사이 한 번 다녀간 듯 창틀 위 얇은 커튼이 물결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불 너머로 햇살이 조심스레 번져들었고 그 속에서 서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등 뒤로 느릿한 숨결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태윤의 낮은 목소리가 이불 안에 속삭임처럼 번졌어요. 조금만 더 이대로 있어요. 그 말끝에 실린 체온이 서희의 등을 따라 가만히 번져들었어요. 서희는 작게 웃었어요. 늘 조용하고 깊은 눈을 가진 청년이 이 아침만큼은 아이처럼 붙잡고 싶은 온기만 쥔 채 그녀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어요. 전날 밤 깊고 따뜻하게 겹쳐진 숨결이 아직 피부 어딘가에 은근히 남아있는 듯 했죠. 그래, 이제 나도 이 남자에게 조금씩 맞춰가며 살아가야겠지. 젊었던 그 시절의 나로 다시 돌아가야 해. 가만히 혼잣말을 흘리듯 속삭이며 그녀는 욕실로 향했어요. 샤워기 아래 땀과 온기가 남긴 자취를 천천히 씻어낸 뒤 밤새 벗어두었던 태윤의 흰 셔츠 하나만 가볍게 걸쳤어요.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넘기며 주방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어요. 젖은 머리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어깨를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바닥에 맨발로 닿는 감촉, 가볍게 흔들리는 찬장문, 조용히 켜지는 커피포트의 소리, 모든 풍경이 새로운 시작의 리듬처럼 느껴졌어요. 후라이팬 위에서는 계란 두 알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토스트는 바삭한 향기를 퍼뜨리며 주방 가득 아침의 냄새를 채웠어요. 창문을 반쯤 연 틈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고 막 내린 드립 커피의 고소한 향은 조용한 집안에 따뜻한 숨결처럼 퍼져갔어요. 그 순간 뒤에서 두 팔이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막 잠에서 깬 태윤의 체온이 등 뒤에 조용히 닿았고 그의 숨결은 서희의 어깨에 가만히 흘렀어요. 서희는 순간 멈췄다가 곧 익숙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얀 셔츠만 걸친 뒷모습, 아침 햇살에 비친 실루엣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능적이었습니다. 태윤은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댄 채 낮게 속삭였어요. 커피 향기보다 서희 씨 향이 더 좋아요. 서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아침부터 그런 말 하면 곤란해요. 하지만 그의 장난을 진심으로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태윤은 웃었고 서희는 나무 주걱으로 그의 팔을 살짝 밀었어요. 농담과 일상, 향기와 체온 사이에서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작은 펜션은 더 이상 외로움의 머무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는 공간도 남의 시선을 피하던 쉼터도 아니었죠. 이제 이곳은 둘만의 집이자 삶이자
사랑이 깊어지는 자리였어요. 바다는 여전히 흰 파도를 밀어내고 그들은 매일 서로를 처음처럼 불러주었어요. 사랑은 그렇게 지금도 진행형이었습니다. 도예 공방의 문은 늘 조용히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스치듯 드나드는 그 공간에 언젠가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혹시 이거 체험해 볼 수 있나요?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땐 서인은 망설였어요. 흙을 만지는 일은 혼자만의 시간이고 그가 곁에 있기에 가능했던 조용한 몰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의 눈빛 속 설렘을 본 순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날 이후로 펜션을 찾는 이들은 도예 공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흙을 만지며 그들 각자의 추억을 만들어 갔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팀이었지만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엔 체험만 하러 왔다가 여기 혹시 숙박도 가능할까요? 묻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도예를 하러 왔다가 펜션에 묵고 펜션에 쉬러 왔다가 도예를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둘의 공간은 여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태윤도 손님들을 위해 해가 질 무렵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마당 한켠에 작은 바비큐 공간을 손수 꾸몄어요. 이 풍경엔 고등어가 잘 어울리겠죠? 그가 웃으며 생선을 굽고 있으면 바닷바람에 스며든 구수한 냄새가 펜션 앞길까지 퍼져나갔고 손님들은 너도 나도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해에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기 꼭 가봐야 해. 연인끼리 도예 체험 받아보며 바비큐 완전 힐링 코스. 짧은 영상 한 편이 어느새 1000만 뷰를 넘기고 주말이면 예약 문의가 폭주했어요. 이름도 없던 이 펜션은 어느새 남의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지방신문엔 도자기와 바다의 사랑 이야기라는 특집 기사까지 실렸죠. 그날 아침 방송국 리포터가 마당에서 인터뷰를 청했어요. 두 분이 함께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서인은 그 말에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이곳은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갈 자리를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서로의 빈 곳을 채우듯 그렇게요. 태유는 멀찍이서 그녀를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오래 바라봐온 눈빛이었죠. 그렇게 그들의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펜션이나 도예 공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여행지였고 또 누군가에겐 다시 사랑을 믿게 되는 작은 기적 같은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이면 작은 테라스에서 도자기 잔에 와인을 따라 마시고 낮이면 바람에 흘가루를 털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서인은 가끔 먼 길을 돌아 결국 이곳에 도착한 자신의 삶이 고맙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요. 그녀가 속삭이면 태유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어요. 저에겐 이게 전부예요. 그날도 남해의 파도는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하루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봄이 오기 전 남해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어요. 해무도 거치고 햇살은 공기 중에 소금기를 타고 도자기 공방 창틀 안까지 천천히 흘러들었죠. 그날도 서인은 공방 앞마당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펜션에서는 막 체크아웃을 마친 손님들이 커피잔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태유는 뒷마당 바베큐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나무 데크 아래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고 작년 가을 심어둔 라벤더는 작은 새순을 틔우고 있었어요. 펜션과 공방은 이제 남의 여행 필수 코스가 되었고 지역 소상공인 장터와 연계되어
주말마다 골목이 북적였어요. 주민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젠 서희와 태윤을 마을 사람처럼 여겼고 동네 아이들은 공방 앞에서 진흙을 만지며 놀았어요. 고등학생들은 마을 잡지사 체험 기사에서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며 두 사람을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 기여에 대한 공로로 공로패를 전달하겠다는 연락이었죠. 시상식 당일 서희는 소박한 린넨 원피스를 입고 공방에서 구운 작은 꽃 모양 브로치를 달았어요. 태윤은 셔츠 소매를 걷고 서툴지만 정갈하게 머리를 넘겼죠. 이런 자리가 우리 몫이 될 줄 몰랐어요. 태윤이 말하자 서희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잘 살아온 거예요. 조용히, 천천히 예쁘게. 그리고 몇 달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공방 옆 꽃밭에 앉아 있는 서희를 바라보던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그거 맞아요? 서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축하 속에 동네 할머니는 바닷가 해녀에게 부탁해 막 따온 미역을 가져다 줬고 미역국은 이걸로 끓여요. 아기 복덩이 들어섰다니 괜히 내가 다 기쁘네. 마을 청년회에서는 아기용 목재 흔들의자를 만들어 주었고 펜션 손님들도 작은 옷가지나 손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도자기 구움장이 끝날 때마다 서희는 유독 손등을 배에 얹고 아이처럼 웃었죠. 한 해가 또 바뀌고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름은 태서, 고요할 태, 이어질 서. 두 사람의 이름을 담은 아이였어요. 그날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고 이웃들이 만들어 온 음식이 마당에 가득했어요. 서희는 태윤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태윤은 조용히 이마를 맞대며 말했죠. 당신이라서 가능했어요. 당신이라서 우리 새 식구가 된 거예요. 이제 펜션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어요. 도예 공방도 더 이상 체험장이 아니었죠. 그곳은 사랑이 시작된 자리이자 가정이 완성된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그 작은 공방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두 사람의 삶은 따뜻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날은 봄의 한가운데였어요. 바닷바람에 매화향이 실려오고 공방 앞 담쟁이 잎도 조금씩 연두빛을 띠기 시작한 오후였죠. 서희는 도자기 물레를 돌리다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살이 된 태서는 펜션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돌틈에 물 주는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턱에는 흙이 묻고 작은 장화를 신은 발엔 조약돌이 찼어요. 태서야, 넘어지지 마. 그 말에 아이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고 말았죠. 그 웃음 사이로 문이 열리며 태윤이 들어왔어요. 양손에 장보던 바구니를 들고 이마엔 약간의 땀이 맺혀 있었죠. 미역 사왔어요.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요. 그 말에 서희는 눈을 깜빡였어요. 벌써 그날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펜션 주방에는 된장국 끓는 소리, 도마 위 채소 써는 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조용한 가족의 숨결이 머물고 있었어요. 태서는 식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장난을 쳤고 태윤은 손등에 가볍게 키스를 하며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장난 그만. 하고 웃었어요. 서희는 잠시 그 모습을 멈춰서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루, 혼자 울며 맞던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또 다른 사랑 하나가 함께 웃고 있는 이 풍경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고 세 식구는 마당에 놓인 벤치에 함께 앉아 별빛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별이 너무 많아.
태서가 말하자 태윤이 대답했죠. 그러게, 오늘은 별이 우리에게 다 온 것 같네. 서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우리가 별이야. 그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외롭고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우리 셋이 하나의 별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말에 태윤은 서희의 어깨에 살며시 이마를 기댔고 태서는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펜션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집,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누군가가 이렇게 새겨두었죠. 빨래줄 아래 진심을 간직한 사람들. 이곳에 당신의 마음도 잠시 쉬었다 가기를. 그들의 빨래줄 아래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16번째 이야기. 이모와 하숙생, 금지된 사랑이라는 내용의 첫눈 아래 고백의 흔적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